정부 지분 보유, 기업의 권리와 매각 문제 이대로 좋은가? 바람직한 기업 매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주관하고요. 그 다음에 통합진보당 노회찬 의원실, 그 다음에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실 이렇게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를 우리 참가하신 분들의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토론회를 개최하는 인사 말씀을 우리 매각 공대위 위원장이신 김성환 위원장이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평소에 존경하는 그 노회찬 의원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공대위 토론회를 국회 도서관 소위회의실에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요. 저희 공대위가 발족된 지가 한 5년 됐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5개 조직이 모여서 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기업 매각이 얼마나 바람직하지 않고 왜곡되게 진행되는 그 현황을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저희 뜻 있는 조직들이 모여서 최종적인 우리의 목표는 제도를 개선하고 국회를 통해서 입법 활동을 하자라는 큰 취지에서 저희들이 발족을 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카이와 대우조선 또 쌍용건설 매각이 이명박 정부의 정권 말기에 부실 또 왜곡 또 재벌에게 매각되는 이 현상 속에서 저희들이 단위 조직들이 열심히 투쟁하고 있지만 또 공대위라는 또 연대 조직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함께 금융위와 공자위와 캠코에 함께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과정 중에 이명박 정부 정권 말기에 벌어지고 있는 이 세 단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매각의 사례를 함께 공유하고 또 각 기업들이 어떻게 매각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말 한국 경제에 이익이 되고 국가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그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오늘 토론회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공대위는 토론회를 시작으로 저희들이 국정감사까지 저희들이 노회찬 의원님실과 김기식 의원님실하고 함께 연대해서 이 정부가 얼마나 국민을 기만하고 잘못된 매각을 하고 있는가를 고발하는 그런 시작점에 여러분들과 또 함께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함께 고민하시고 같이 좋은 의견 주셔서 뜻깊은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쌍용건설노조 상급단체입니다. 우리 건설기업노련 홍순관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우리가 먹튀자본이라는 말을 참 많이 근래에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먹튀자본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먹튀정권이라는 이 화려치한 어떤 정권의 횡포 앞에서 지금 큰 난관에 부닥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제가 정무위원회 있으면서 한국항공노조 지금 카이 매각과 관련해서 왜 이걸 매각해야 되느냐 물었더니 이유는 공식적인 명분은 정부의 재정적자라는 겁니다. 정부의 재정적자는 왜 생겼습니까? 부자 감세 등으로 사실 생긴 겁니다.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생긴 재정적자를 이런 공기업 형태를 유지해야 될 기업을 갖다가 그것도 특정 재벌에게 특혜로 이렇게 팔아치움으로써 그걸 메꾸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갖고 있는 몹시 부담스러운 기업들을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이렇게 투자하거나 또는 가지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알짜 수구로 이렇게 팔아치우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이라는 사람이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얼굴 성형수술하느라고 애들 참고손이 책임이 책상이 다 빼가 팔아가지고 얼굴 뜯어고치겠다는 거하고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일이 거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기업을 성격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기업들 혹은 국민기업 형태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이렇게 민간에게 혹은 투기자본에게 또 국내 재벌에게 마구 넘기려고 하고 있다는 데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특혜와 또 헐값 매각 등의 부실이 지금 많이 이렇게 지적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막아내는 것은 단순히 해당 기업에 이렇게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민 경제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감안할 때 우리 모두의 일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이런 부당한 어떤 매각을 저지하고 또 바로잡는 그런 여러 지혜로운 방법들이 마련되고 또 합의가 되기를 바라고, 또 저희들은 국회에서 또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또 각계 전문가들의 또 도움을 받아서 먹튀 자본으로 인한 어떤 폐해를 겪은 마당에 먹튀 정권까지 용납하는 그런 부끄러운 사회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발제와 토론을 또 맡아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우리가 그동안 그 IMF 경제위기 이후에 공적 자금 들이고 이러면서 정말 어렵게 갖고 왔던 기업들을 그냥 졸속으로 매각하려고 하는 일들이 계속 매각해왔고 또 매각하려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저희 민주통합당이 이제 올해 새로 출범하면서부터는 그동안의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에 대한 반성과 성찰에 기초해서 그 공공성 이런 부분들을 좀 확보시켜야 되겠다 이런 점에서 저희가 산업은행 민영화 이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놓고 관철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 또 우리은행도 졸속 매각되는 거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어서 지금 졸속 매각되는 부분들은 막은 상태이고, 오늘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카이나 대우조선이나 쌍용건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노동자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지고 나서 오늘 이 순간까지 회사를 지켜보는 노동자들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저 기업들의 주인은 어떻게 보면 그 기업을 지켜온 노동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동자의 권리의 문제를 떠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매각이 가운데로 있는 기업은 그 기업에 해당 노동자들이 훨씬 더 주인된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권리와 자격이 저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간에 카이 문제는 한 90%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매각을 저지할 수 있을 것 같고, 산업은행한테 제가 압박을 해서 어쨌든 한진이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고, 오늘 지금 국감 증인 채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만 한진 조양훈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불러서 지금 재무 부족에서 약정도 못하면서 카이를 인수하겠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저희가 따질 거고요. 지금 매각 문제가 관련돼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이런 산업이든 정책금융공사든 이런 부분과 관련이 있어서 국집관 과정에서 이런 졸속적인 매각이 만약 계속 추진된다면 이렇게 따져서 하여간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올해 안에 매각되는 일은 절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올해 12월 달에 정권을 교체해 놓으면 제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립이 1977년에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6년도에 지금은 이제 세계 최고는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래플즈 호텔이라는 게 세계 최고 높이의 그 기네스북에 올라간 그 높이 호텔을 져서 어떻게 보면 쌍용건설이 도약하는 어떤 그 랜드마크가 됐던 그 래플즈 호텔이라는 걸 저희들이 시공을 해서 지금까지도 동남아와 싱가포르 쪽에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도 쌍용자동차 동지들이 투쟁하고 있고 고생하고 계시지만 결국 쌍용건설도 쌍용그룹의 해체의 그 동기가 되었던 이 쌍용자동차 부실의 채무 보증으로 인해서 쌍용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98년도에 기업 개선 작업을 신청해서 6년 정도의 워크아웃 기간을 거쳐서 2004년 10월
워크아웃을 졸업하게 되는데, 이 졸업하는 과정이 1차, 2차, 3차 채무 재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그 정부의 예산, 국민의 혈세가 한 1조 이상 정도 투입되면서 기업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을 거치고, 동국제강도 한 231억 정도의 입찰 보증금을 재판에서 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나서 한 4년 동안을 하여튼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저는 이거를 우리가 국정감사에서 파헤치고 싶고 규명하고 싶은 과정인데요. 4년 동안 경영진과 캔코는 그 어떠한 매각 조치를 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래서 쌍용건설이 어저께 이제 캔코의 이사회를 통해서 700억 지원이 확정이 됐지만, 그 기업 쌍용건설이 이렇게 부실화되도록 부실 경영을 감시하지 못했고, 이 부실 경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방치한 그 4년, 암울한 4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2011년에 재매각을 실시했다가 얼마 전 이랜드가 입찰을 포기하는 수의계약까지 진행을 했지만 이랜드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5차 매각을 실패해서 지금까지 있는 것이 쌍용건설 현재 현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적자 전환을 해서 상반기에도 적자, 하반기에도 아마 적자폭은 더 커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런 현황 때문에 사실은 이랜드가 노동조합이 인수를 반대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실사하는 과정 중에 쌍용건설의 부실의 규모, 우발 채무의 규모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입찰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 주주 현황은 지금 캔코와 채권단이 갖고 있는 50.07%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을 매각하겠다라고 지금 그 매각을 추진했던 보고요. 저희들이 그 워크아웃을 졸업할 때 3차 채무제 조정을 할 때 그냥 채무제 조정을 시킨 게 아니라 직원들의 퇴직금을 유상증자에 참여를 시키는 조건으로 워크아웃을 졸업을 했습니다. 즉 뭐냐면 부실은 쌍용 그룹으로 시작이 돼서 경영진의 부실에 대한 경영 책임을 워크아웃 졸업하는 것도 결국은 직원들의 피를 짜서 워크아웃을 졸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단이 요구했던 게 부채 비율을 줄이지 않으면 워크아웃을 졸업시키지 않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 2,600원 했던 주식을 직원들의 퇴직금으로 주당 5,000원의 유상증자를 참여하면서 워크아웃을 졸업하게 되고, 직원들의 퇴직금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그 인센티브로 준 게 우선 매수 청구권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최근에 이 유상증자를 통한 구주 플러스 신주 매각을 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우선 매수 청구권을 무력화시켰죠. 그러니까 채권단이 준 우선 매수 청구권을 이 캔코가 스스로 부실 관리를 해놓고 그 우선 매수 청구권을 또 무력화시켜버리는 아이러니한 이 매각이 진행되고 있는 게 쌍용건설이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경영학부에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박사 논문감일 것 같아요. 이 쌍용건설의 이 매각 과정을 아마 잘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분석하면 제가 볼 때 경영학과 아마 박사 논문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워크아웃을 졸업을 하자마자 매각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매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직원들의 유상증자 참여로 저희들이 직원들이 24.72%라는 지분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워크아웃을 졸업하면서 사주조합을 설립을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쌍용건설 매각 구조는 우선 매수 청구권이 부여되면서 상당히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50.07%를 매각을 하더라도 거기서 우선 매수 청구권이 24.72%가 있었고 직원들이 주식을 한 21%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50.07%를 인수하더라도 직원들이 24.72%를 인수하게 되면 경영권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경영권 방어하기에 유리한 그런 지분 구조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FI를 통한 기업 인수를 실현하지 못했는가?
그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교훈 삼아야 될 요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이 노동자들이 이 자기가 기업을 인수하는 데 있어서 내가 퇴직금을 넣어서 우선 우리 사주조합을 구성을 했는데 내가 또 나의 또 자금을 투입을 해서 기업을 인수해야 된다는 의식 자체가 약했기 때문에 결국은 MBO를 염두에 두고 추진할 수밖에 없었어요. 즉 직원들은 우선 매수 청구권을 갖고 있었지만, 권리를 갖고 있었지만 우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현재 회장인 경영진한테 그 자본을 구하는 거를 기대하고 있었고, 그 자본을 구하는데 실패하자 결국은 유상증자를 통한 이 기업 매각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단초가 진행됐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4년을 방치하고 있다가 11월 20일이라는 타겟데이가 가까워오자 부랴부랴 유상증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명분으로 졸속 부실 매각을 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왜 또 우리가 부실 매각이다라고 하냐면 지금 유상증자가 1,500억 필요하고 지금은 부실 규모가 그거보다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결국은 캔코가 어저께 이사회를 통해서 ABCP를 받아낼 수밖에 없고 채권단이 지원할 수밖에 없는 과정까지 매년 캔코와 공자위가 쌍용건설의 경영평가위원회를 매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경영평가위원회에 제출한 자료가 허위였고 그 허위를 관리 감독해야 될 캔코와 공자위는 그거를 방기하고 방치해서 부실을 확대시켰다라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놓고 와서 어저께 장영철 사장과 우리은행장이 입이라도 맞힌 것처럼 마치 구조조정을 하겠다라고 나선다라는 것은 결국은 부실 경영의 책임과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결국은 김 의원님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 죄 없는 노동자들한테 또 구조조정의 굴레를 씌우겠다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걸 용인할 수 없고, 제가 그래서 한해통신망에다가 쓴 말이 뭐냐면, 좋다, 구조조정 하려면 순서대로 하자, 부실 관리한 정부가 먼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부실 경영진 다 퇴진하고 그리고 나서 정말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면 그때 노동조합이 구조조정은 스스로 하겠다, 너희들은 우리한테 구조조정을 물을 책임의 자격이 없다 라고 지금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채권단에다가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캔코와 공자위의 부실관리 책임 문제는 그거는 누가 뭐래도 자기네들이 항변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은행으로 채권단의 주채권은행도 참 지 맘대로 바꿔요. 지금까지는 산업은행이 우리 주채권은행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역 문제가 복잡해지면서 자기네들끼리 또 우리은행으로 주채권은행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권단한테 지금 하는 얘기는, 채권단은 사실은 PF 부실에 대한 부담을 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적어도 쌍용건설의 채권단은 지난 5년 6년 동안 PF에 대한 이자를 꼬박꼬박 몇백억에서 1,000억 이상의 이자를 매년 받아갔고, 그 다음에 지네들이 PF를 해줄 때 그냥 해주지 않습니다. 요즘 은행에서 자기네들의 PF팀이 그 사업에 대한 사업 적적성이 스스로 판단되고 인정되어 줬을 때만 PF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잘 되면 시행사와 시공사와 은행권이 공동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PF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성공한 것에 대한 이익을 쉐어하면서 그 사업이 부실화되었을 때 은행은 그 어떠한 부실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기네들은 이자를 다 받아가고 그 다음에 PF가 부실화가 되면 그거에 대한 보증을 쓴 시공사에게만 책임을 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업의 주체인 의사결정을 한 경영진한테는 책임을 묻지 않고 이제 와서 주채권은행이 됐다고 해서 우리은행장이 마치 개선자금이 된 것처럼 나타나서 내가 자금을 지원하면 너희들은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언어 도단이다. 그래서 앞으로 쌍용건설 매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동안 클린 컴퍼니가 돼서 워크아웃을 졸업했던 쌍용건설이 5년 안에 이렇게 재부실화된 거에 대한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 그리고 그 부실 경영을 매년 경영평가위원회를 실시하고 공자위에 보고해왔던 캔코와 공자위의 관리 책임 문제, 결국은
금융위 정부의 부실관리 이 책임을 정말 일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이 노동자들한테 또 책임을 묻는 거는 저는 모든 걸로 투쟁할 수밖에 없고 저는 그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모든 투쟁 방안을 동원해서라도 규명을 짓고 싶은 게 저의 심정이고 여러분들이 아마 언론에서 어마어마하게 뿌려진 건물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싱가포르의 21세기 피사의 사탑이라는 사진을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예요. 제가 그 현장을 방문을 했었을 때 충격적인 얘기를 택시기사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택시기사한테 저 건물을 보시면서 싱가포르 시민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시느냐. 그랬더니 쌍용건설이 대단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기사가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노예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줄 알았다, 저 현장은. 3교대로 정말 하루를 안 쉬고 일하고 거기서 고생했던 직원들이 우리 쌍용건설 직원입니다. 여러분들 인도의 타지마할 기억하시죠? 자기의 왕비를 위해서 그 임금이 무덤을 지었던 그 타지마할을 우리가 기억하지만 타지마할을 지은 석공의 손가락을 다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다시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석조물을 짓지 말라고.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 손가락이 잘린 석공들을 기억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언론은 쌍용건설이 지은 그 21세기의 피사의 사탑만 조명을 했지 정말 단 1시간도 쉬지 못하면서 노예처럼 일했던 그 노동자의 피였다면 어느 언론도 조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린 이 쌍용건설이 이 부실경영진의 책임을 묻지 않고 부실관리의 책임을 묻지 않고 또 노동자에게 이 고통을 전가한다는 이 이명박 정부의 이 친재벌 정책, 그죠? 경제민주화가 이런 것이 실현되지 않고 무슨 경제민주화가 될 수 있을까? 여기 우리 사만 기업 노동조합 위원장님도 와 계시지만 저는 이러한 것들이 공대위에서 하나의 팩트로 시작된 것들이 확대되어서 결국은 이 경제민주화를 이뤄나가는 작은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쌍용건설 노동조합이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경우는 단위 노조만의 투쟁이 아니라 지역민과의 투쟁입니다. 지역 경제를 받쳐주고 있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고 또 그 기업에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근데 안타까운 거는 저희들은 도리어 과연 우리의 매각이 무엇이 더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가 또 앞으로 국가산업에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고민하고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공대위가 투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불통인 이명박 정부는 과연 어떤 경제적인 철학으로 이걸 바라보고 있는가 또 어떠한 국가관으로 이 매각을 바라보고 있는가 볼 때 참으로 참 안타깝고 정말 마음에 이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우조선도 지금 또 발표하신 것처럼 또 공대위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대우조선 투쟁에 연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항공노동조합위원장 정상훈입니다. 저희들 오늘 이 정책 토론회를 하면서 앞으로 향후에 국내 항공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책 방향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이 자리를 오늘 마련해 주신 우리 바람직한 기업매각위원 공대위 또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지금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 지분 매각 문제는 실제로 이제 크게 보면은 민영화, 그러니까 우리 공사들이라든가 공기업들의 민영화 문제와 공적 자금이 투입돼서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또는 정부가 출자한 기관이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으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3개 회사는 공적 자금 투입이 된 기업으로 분류된 그런 회사고,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엄밀하게 얘기하면 민영화 문제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적 자금의 회수 문제와 이 공적 자금 회수하는 과정 중에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매각하는 문제는 2003년도 대우건설 매각부터 시작이 된 문제고요. 그리고 지금 거의 올해 11월 22일이면
부실정책권 적립기금이 종료가 되니까 굉장히 해묵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래된 문제인데 사실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측면도 있고 또 하나 이 문제를 지금 저희가 거론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런 공적 자금의 공적 자금을 투입된 기업들의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이 실제로 그 이후에 있는 민영화 그리고 최근 이제 2008년도 MB 정권 들어서 왔던 선진화에 그대로 이 방안과 이 제도, 이 방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이 실제적으로 완전히 다른 법이죠. 공적자금 상환에 관한 법하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 효율화에 관한 법이 전혀 다른 법의 문제인데 방법적으로 동일하고 검토의 논점, 그 다음에 원칙 그리고 어떤 정책적 방향성이 동일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다음에 지금 논의되고 싶은 것의 문제점은 주로 공기업이라는 측면보다는 IMF 이후에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그다음 출자 전환이라는 형태로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기업에 관한 매각의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감사를 드리고 주제 토론 첫 번째 경실련의 경제정책팀 김한깃 국장께서 공기업 민영화 재벌 중심의 특혜 매각 문제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토론의 주제가 정부 지분 보유 기업의 관리와 매각 문제 이대로 좋은 거라는 거였는데 앞에서 세 분의 사례와 그리고 송원 의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전에 송 의원님께서 구분을 좀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안들이 이제 정부 보유 지분 기업에 대한 매각과 지금 공기업 매각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좀 분리된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전적으로 옳은 지적이라고 보여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최근에 정부 보유지분 매각과 이제 공기업 매각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이 상이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제 큰 틀에서 최근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공기업 매각과 관련한 과정상에 나타났던 문제점이 어떤 문제를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화두가 되는 것들이 이제 경제 민주화인데 여러분들이 경제 민주화에 대한 개념적인 하는데 경실련 같은 경우는 이제 재벌 개혁을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회 한국화, 경제 한국화가 초래됐던 원인은 재벌들에게 경제력이 집중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정서 서민 상권이 어려워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이런 공기업 매각 과정에서도 이러한 어떤 재벌 특혜로 인한 경제력 집중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공기업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재벌 기업에 대한 특혜 매각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KTX 민영화 사례를 좀 보게 되면 공기업의 독점 사업을 빼앗아 재벌 기업에게 노선 지역 독점 특혜적 사업권을 주는 행태를 좀 보였습니다. 정부가 공기업과 민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이제 경쟁의 조건이 공정해야 하는데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철도 운영권은 이제 KTX뿐만 아니라 새마, 무궁화 노선 등 여러 노선이 있는데 정부가 민간에게 주려는 사업권은 이제 수익이 발생한 사업은 KTX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벌 기업이 운영하는 수소 출발 철도 노선에는 KTX만 있고 새마을이나 무궁화 노선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발생하는 이제 KTX 노선에 대한 독점을 이제 허용하는 좀 문제점들이 있다고 좀 보겠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주장하는 이 KTX 경례처의 본질이 그동안 공기업이 독점했던 KTX 노선을 민간에게 넘겨주려는 이런 노선 독점 상황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재벌 기업에게 나눠주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매각 과정에서의 불투명성과 불공정성입니다. 외환의 매각 당시를 보게 되면 재정경제부와 그 당시 금감원이 매각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이제 충분한 검증 없이 이제 관련 법규를 무리하게 적용을 좀 했었죠. 그래서 은행법상에 이제 문제가 있는 론스타에게 외환의 혈감 매각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런 과정은 사실상 묵인하는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또한 하나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과정에서도
당시 하나그룹이 대한생명의 인수대상자로서의 부채비율 또는 대주주의 부실운영 책임 등의 어떤 중요한 결격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문제되지 않으면서 이 과정들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 정부가 진행하는 이제 매각 과정이라고 하는 상당한 불투명성과 불공정성이 있었다라는 문제점이 있었고요. 세 번째 문제점은 이제 공기업 민영화 관련해서 이제 타당한 근거 제시가 이제 부족한 내용들입니다. 공기업을 민영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기업 경영상의 비효율성 또는 방방 경영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또 최근에 인천공항 민영화 이 사례를 보면 다 아시는 것처럼 인천공항 자타공인 세계 인류 공항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또 공항 서비스 면에서도 6년 연속 1위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또한 경영 성과나 측면에서도 영업이익이 4,400억에 달하고 당기수익이 3,000억이 넘는 우량 공기업인데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마땅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고 저희가 이제 이 공기업 민영화, 인천공항 민영화 반대를 하면서 기획재정부에게 저희가 공개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관련해서 인천공항을 민영화해야 되는 객관적 타당한 증거를 제시하라고 했는데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련 근거들이 이제 부족하다는 것들을 이제 방증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번째로는 이제 민영화로 인한 이제 국민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영화 이후에도 여러 가지 독점 구조가 이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각종 비용 및 수수료 등의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런 이 국민적 부담들을 좀 고려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명박 정부 들어서 진행된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향후에 이제 공기업 민영화 원칙을 좀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재벌 특혜 매각은 좀 지양되어야 됩니다. 최근에 재벌들이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경제력 집중되고 있는데 지금 공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지분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매각도 이제 재벌 기업에게 이제 매각이 되게 된다면 상호출자나 순환출자 등을 통해서 이제 물화발식의 확장을 보장해주는 길이기 때문에 결국 이로 인해서 재벌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이제 거대 기업 집단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그로 인해서 우리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또 나아가서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부실로해질 경우에는 이제 국민경제적인 부담들이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재벌 특혜 매각은 지양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기업 민영화 여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판단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기업 민영화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을 보게 되면 경영 효율성의 향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방향들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국민경제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해야 된다는 대원칙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영화를 진행을 하려면 개별 공기업의 성격과 역할 그리고 존속 필요성에 따른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판단을 해봐야 되고 또한 시기와 구체적 방법 등 관련해서도 충분한 토의와 논의들을 통해서 이런 합의들이 있을 때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들이 좀 지켜질 때 올바른 방향의 공기업 민영화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핵심적인 사항들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12시가 넘어가고 우리 노동자들이 노동자성을 가장 찾는 건 제때 밥 먹는 건데 조금 늦게 먹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세 분의 노동조합의 사례 발표를 들으면서 사실은 IMF 이후 한국 사회가 구조조정되고 모든 부분이 시장으로 이완되는 과정에서 그나마 우리 노동조합의 투쟁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정말 참으로 이 우주항공의 사례라든지 여러 개의 사례에서 보듯이 큰일 날 뻔한 그런 사례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먼저 토론문과 관련해서
뭐 전체적으로 우리 그 발제하신 분의 견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대우건설 매각 과정의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크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당연히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당시에 인수하면은 성자의 저주가 내릴 것이다 다들 이야기했습니다. 6조 가까운 돈 들여가지고 스마트 델리나 이렇게 했는데 이 사회적 비용이 큰 부분과 관련해서 뭐 국가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지만 한편으로 이 거목 산업, 이 거목그룹의 박씨 일가들과 관련해서 훨씬 더 단지해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했다는 측면이 큽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사가지고 발생한 일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기업이 책임지게 하고 좀 더 훨씬 더 강력한 좀 대응을 세워야 됐었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 것 같고요. 당시에도 민유성 산업은행장이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박창구, 박씨 일가들 재산 다 뺏어본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사실은 그 내용 보면 배임 횡령 등등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다 뺏을 수 있는 상황이고 뭐 감옥에서 아주 오랜 시간 보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대처하지 않은 측면 그 이후에는 뭐 대우건설이 다시 산업은행 넘어가서는 그 이후에는 대처하지 않은 측면이 훨씬 더 있는 것 같고요. 그 금호산업이 이 대우건설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풋백옵션에 여전히 리스크를 안고 있었는데 그걸 주주총회에서 보고한 것이 아니고 이사회에서 단독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사 배임 횡령 물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엄청나게 큰 일을 만들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저도 바빠서 못했는데 사실은 관련해서 좀 그런 대응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 인수하려는 기업과 관련해서 분명히 좀 단체에 들어갈 필요가 아직 여전히 남아있다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영화 전체를 말씀드리지 않고 공적자금 투입 때 그래서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신속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공적자금의 투입 형태는 두 가지 형태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기업이 부실해지고 그 기업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이 부실해지고 그것이 이제 국가적인 위기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을 인수하고 그렇게 해서 투입된 공적자금을 이제 출자전하는 형태로 외환위기 초기에 이런 방식이 있었고요. 또 한쪽은 이제 금융기관이 부실해져가지고 실무경제로 기업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경우들인데 이게 이제 2003년도에 LG카드를 비롯한 카드 대란이 왔을 때 이런 사례들이 있었고 공적자금 투입의 목적은 명확히 이제 그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금융기관 자산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주력해야 될 부분이 우리 발제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융산업의 건전성에만 주목하고 있고 사실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이 목적성과 관련해서는 전혀 그렇게 해당되는 금융산업은행이라든지 캔코라든지 뭐 여건보험공사라든지 다양한 그 기관들이 전혀 국민경제 발전 측면에서 주목하지 않았다는 것. 그 정책 결정의 근거의 평가를 보면은 뭐 명확합니다.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해서는 뭐 시장론자들, 주요경제학자들, 또 시장 개입을 갖다 완강히 거부하지만 시장의 실패는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었던 것이고요. 공적자금 투입은 위기의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한 선택이고 위기 국면에 해결해야 나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정부가 당연히 그 위기 과정에서 개입을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거고 공적자금 투입은 그렇게 했지만 그럼 공적자금 투입 이후에 이제 정부 지분이 기업을 갖다 매각하는 과정이었는데 매각 초기에 DJ 정부 시절부터 뭐 초기부터 그 당시에 최고의 선이 외자유치였습니다. 외자유치만 되면 모든 걸 다 용납하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정부가 무조건 외자유치를 갖다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해외 매각된 것들이 전부 헐값으로 넘어갔습니다. 특히 금융기관들 뭐 지금 문제 론스타하고 우리가 투쟁하고 있는 외환은행 문제 그다음에 제1은행 17조나 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회수한 건 5천억도 안 되는 그러면서 헐값으로 정부가 매각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기업 매각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까지 최소 비용 원칙에 따라 매각에서 이제 가격 측면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된 최대 금액 입찰 방식으로 나타나고 대다수의 우량 기업들이 대기업으로 M&A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이것이 경제력 집중으로 재벌 집중으로 심화되고 있고 대기업 중심의 경제 체제로 재편되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적자금 투입 이후의 매각 과정은 사실은 공적자금 회수라는 것 측면 외에는 국민경제에 엄청난 손실, 마이너스적인 측면을 가져왔다. 첫 번째가 말씀드린 대로
해혈관 매각, 두 번째가 이제 대기업 집중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국민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잘못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이 매각과 관련해서도 뭐 여전한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 IMF 정책이 잘못됐다는 거, IMF 스스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이 요청, 돈 조금 빌려주면서 요구했던 고금리 보완율 구조조정 정책, 이거 너무 가혹했고 문제가 있었다는 거 스스로가 지적했기 때문에 IMF하고 관련된 정책들은 전부 폐기돼야 됩니다.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폐기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 IMF나 IBRD하고 약속 때문에 지켜야 된다 이 양해각서 속에서 했던 내용들, 이것들 이제 연연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정부의 보유 지분 매각과 관련해가지고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될 게, 시장의 실패에 대해서 정부의 개입은 이게 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정부가 당연히 개입하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97년도 아시아 외환위기 때,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 때 미국 모든 금융기관들 모기지 회사들 전부 다 정부가 개입했고요. 2011년 최근에서 최근까지 이어지는 유럽 재정위기에서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 등등 해가지고 정부가 다 개입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당연한 일로 이렇게 돼 있고, 특히나 이 경제 위기나 위기의 국면들이 구조화되고 상시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시장에서의 정부의 개입은 불가피한 거고, 이건 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된다 이런 말하는 사람도 이제 없어지고 있고, 정부가 어떻게 개입해서 잘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이고 했기 때문에 공적 자금을 투입한 기업을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만 왜 정부가 기업을 가지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장단기적으로 정부가 기업을 보유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하고 있고, 지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정책들, 미시적으로 기업에 개입하는 거, 거시적으로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을 통해가지고 정부가 시장에 끊임없이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논란이나 의견을 가지고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이고, 저는 한 3가지 정도 방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정부가 보유하는 방안이 있다. 그래서 필요성에 따라서 관련 법이나 정책을 좀 개정해가지고 정부가 보유하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도 1980년도에 일본이나 대만이 급속하게 미국 기업들 사들이면서 그거 막기 위해서 엑슨 플로리어법을 만들어가지고 상당 부분 제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예를 들어서 우리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법 개정해서 그냥 보유하면 됩니다, 저는. 이게 뭐 전혀 문제가 없는 이런 상황인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도 정부가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는 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겠지만, 두 번째는 부분 매각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럼 왜 다 이렇게 팔려고 하느냐. 물론 다 팔려는 이유가 이제 경영권 프리미엄 때문에 팔려고 하지만,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일방적으로 막 팔아놨을 때 대기업 퇴물 집중,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세대금이나 사회적 비용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렇게 다 필요가 없이 공적 연기금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만 해도 당장에 가지고 있는 돈이 370조가 되고 5년 뒤면 623조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연기금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갖다가 좀 해서 블록 세일을 통해 가지고 좀 지분을 분석하고, 또 이제 그 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은 균형과 견제의 측면이라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대우조선 해양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효율성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일정 부분 투자가 판단이 늦다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훨씬 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면은 부분 매각을 통해서도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계속해서 대우조선 같은 경우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산인데 필요하면은 언제든지 더 팔 수도 있는 부분이, 국가가 어려우면 언제든지 팔 수 있는지에 관해서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결코 손해나는 것이 아니다. 세 번째로 이제 볼 수 있는 사례가 보유기간을 좀 장기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매각 시기를 갖다 조정해야 될 부분인데, 시장이나 산업의 침체가 계속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유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채권은행이나 경영진들이 협의해가지고 장기적 관점에서 좀 경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쌍용건설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이고, 정부가 처음부터 이 공적 자금을 투입했다는 것은 이 기업에 대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증이 어느 정도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을 계속 경영한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채권단과 결국은 경영진들이 협의해서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열린 마인드로 해가지고 가져가도 전혀 문제없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끝으로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정부가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없고, 그것이 글로벌한 추세인데
우리만 막 그 매각하려고 그러고 IMF 뭐 핑계대고 하는데 사실은 재벌들이 갖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이윤이 한계가 되다 보니까 계속 재벌들이 갖고 싶다고 달라고 요구하니까 하는데 결코 그래서 될 일도 아니고 경제력 집중의 문제를 엄청난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방안으로 좀 풀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또 투쟁 열심히 하고 계시고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 투쟁하고 계신 우리 홍순관 위원장님 잠깐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건설기업노련위원장 홍순관입니다. 금방 소개를 받았지만요, 제가 이제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이 사법부가 관리하는 사업장입니다. 법정 관리라고 하죠. 사법부가 관리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쭉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들이기 때문에 오늘 친근감을 갖고서 토론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예, 아까 이제 토론을 통해서 쭉 들었는데요. 우선 본질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지분 보유한 기업, 그러니까 기업이 존폐 위기에 놓여서 그 기업이 망하면은 하여튼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행복권이 침해를 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세금을 통해서 부자를 한다. 그리고 또 다른 데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든 단기적이든 간에 국가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 기업에 투자를 해서 어떠한 기업이 잘 되도록 한다. 그래서 국민 세금을 집어넣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 지분 보유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만들어 놨으면 본연의 뜻에 좀 잘 맞게 정부가 잘 관리하고 또 국민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국민들은 생각을 하죠. 정부가 이제 정부의 의무인 국민의 평등권 추구나 행복권 추구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서 민영화하고는 현상적으로 좀 다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경쟁력 강화니 무슨 단기적 이익이니 하는 그러한 옳지 못한 생각 가지고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기업을 매각해버리는 이러한 행위들은 정부 스스로가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 또는 대기업이나 이런 특정 재벌들과 연계해서 이권에 개입하는 행위가 아니겠냐라고 우리 국민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기, 수도, 철도 이런 등등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들이든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또 행복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평등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사실 정부는 지하철 같은 데 적장을 하더라도 국민 세금으로 그것을 메꿔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평등권이 무너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겠죠. 그죠? 사회가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비싸갖고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사회가 더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면 내수가 침체가 되고 그럼 국민들은 더 못 살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요즘 이런 부분에 이제 우리 건설 기업 노령도 공공성 강화를 요즘 이제 내세우고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국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공공성 강화를 통해서 기회 평등이라고 하죠. 기회 평등을 줘서 정말로 이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경제 민주화니 복지국가니 하는 이런 것들이 기회 평등 없이 이런 필수적인 요소 없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라고 보면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그 강화를 통해서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게 하는 것, 그 활동들을 누가 하고 있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람직한 매각 공대회 활동은 우리 노동조합들이 국민을 위해서 공헌하고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살아나가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다 이렇게 봐주시고 모두가 힘찬 박수로서 지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특히 사만 노동조합 동지들도 같이 오셨는데 앞으로 바람직한 기업 매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공적 매각뿐만 아니라 민간 매각에서도 자본의 일방적인 매각이 아닌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운동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멀리 사천에서 오신 우리 카이 동지들, 또 저쪽 거제도에서 멀리 또 오신 우리 대우조선 동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